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공백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지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그 막막한 감정. 이 공백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시간이 더 무섭다고. 오늘은 그 마음의 깊은 그림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주변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평생 해방처럼 들렸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도 사라지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던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이제야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에 마주 앉아보면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기대했던 자유가 아니라 이유 모를 허전함.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서 밀려오는 깊은 공포.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댈 자리는 더는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마음속에는 긴 침묵이 시작됩니다. 먼저 실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이민호 씨. 민호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고 퇴직하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배우며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있고 민호 씨는 집 안에서 자신이 낄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에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져 있고 리모컨만 쥐고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합니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두렵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가끔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정희 씨. 정희 씨는 남편이 은퇴한 뒤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매일 보았다고 말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은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말수는 줄어들고 밤이 되면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 같았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바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 돈이 없어도 문제, 가족이 있어도 허전하고 혼자이면 더 쓸쓸하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참고 버티며 살아왔던 세대라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고립감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진행됩니다. 하루는 길어지고 말하지 못한 감정은 쌓이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큰 틈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했고 가족이 나를 필요로 했고 누군가의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희 씨의 남편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그립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수많은 시니어들의 심장 깊은 곳에서 같은 말이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은퇴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답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긴 시간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공포, 조용히 다가오는 외로움, 그리고 하루가 너무 긴 시간.
이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관계가 필요할까요? 어떤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이야기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공백이 길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갑자기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회사에서의 직책이 나를 설명했고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이 나의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가 사라지면 마음은 허공에 던져진 것처럼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과 만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한 때가 옵니다. 평생 이어온 관계라도 지금의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관계만 곁에 남기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감정을 회복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은퇴 이후의 불안과 허전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이 생깁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의 긴장이 조금은 풀립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작은 정직에서 감정 회복이 시작됩니다. 역할 회복은 거창한 목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우리 동네 어디에 가서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경험, 매일 내가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 사소한 일 한 가지, 이것만으로도 역할은 다시 생겨납니다. 가족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역할 회복입니다. 자존감 제거는 노년의 가장 큰 숙제일지 모릅니다. 젊을 때의 성공이나 사회적 위치를 뒤돌아보는 순간 자존감은 오히려 흔들립니다. 하지만 노년의 자존감은 과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는 선택 하나가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천히라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내 몸을 돌보고 나를 위한 시간을 챙기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늙어가는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떠났다고 해서 내가 비워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외부가 만들어준 가치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가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은 내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날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인생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